49편 아버지의 각인, 그 의미를 묻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관제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가람은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의식을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집중했다. 그의 앞에는 퀸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두려웠다. 과연 자신 같은 평범한 가장이 한 세계를 지배하는 신과도 같은 존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의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홈즈도 팀원들도 아닌 그의 가장 근원적인 수호자를 향한 질문이었다. 성자여. 그가 마음속으로 부르자 잊고 있었던 장엄한 목소리가 그의 영혼 속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성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늘 별의 모습으로 그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듣고 있다. 섭의 아들이여.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아버지께서 남기셨다는 그 각인 위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게 정말로 저 아이를 구할 힘이 있는 것입니까? 가람의 절박한 물음에 성자는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의 영혼에 직접 하나의 기억을 흘려보내 주었다. 그것은 성자 자신의 기억이자 바로 섭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이었다. 가람은 보았다. 낡은 트럭 운전석에서 자신의 존재를 빛으로 바꾸며 소멸해가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환영으로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평온하게 미소 짓던 그 숭고한 얼굴을. 성자의 목소리가 그의 영혼을 울렸다. 그대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세상을 바꾸었다. 그 위대한 희생의 순간 그의 영혼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아키텍처의 법칙 그 자체가 되었다. 그 순간의 의지가 바로 그대의 영혼에 새겨진 각인 위 본질이다. 그렇다면 이 각인은 그렇다. 그것은 파괴의 힘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의 힘이다. 더 정확히는 하나의 세계를 다른 세계와 연결하는 힘이지. 그대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내의 과거라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연결했다. 이제 그대는 그가 남긴 그 힘을 이어받아 그대의 세계와 퀸의 세계를 연결해야만 한다. 가람은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 그는 퀸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닫혀버린 퀸의 세계에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러 가는 것이었다. 고통과 실험만이 존재했던 그녀의 세계에 가족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풍경을 선물하러 가는 것이었다. 그 각인의 힘을 깨우는 것은 그대의 자신이다. 그대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가장 순수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의 마음만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 그것이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남긴 마지막 시험이자 유산이다. 성자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가람은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기가 아니라 붓이었다. 그는 이제 잿빛 세상에 물든 한 아이의 마음에 새로운 색을 칠해주러 가는 화가였다. 50편 성자의 마지막 조언. 민준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비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퀸의 인큐베이터와 연결된 모니터의 싱크로나이제이션 레디, 동기화 준비 완료 라는 녹색 글자가 떠올랐다. 통로가 열렸다. 서유는 가람의 팔에 마지막 주사 바늘을 꽂았다. 그의 뇌파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킬 진정제였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주며 속삭였다. 반드시 돌아와야 해요. 강태식은 관제실의 두꺼운 철문 앞에 서서 복도 저편의 어둠을 응시했다. 이미 저 너머에서 이방인의 침입을 감지한 가디언들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가람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퀸의 세계로 향하는 입구 앞에 세웠다. 그의 등 뒤에서 성자의 목소리가 마지막 조언을 위해 그를 붙잡았다. 기억하라, 섭의 아들이여. 성자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그대가 들어가는 곳은 한 아이의 마음이다. 그곳의 법칙은 그대의 세상과 다르다. 그곳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슬퍼하는 자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이긴다. 그녀의 세계는 아마도 차가운 실험실의 모습이거나 혹은 지독한 어둠의 형태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대가 가진 따뜻한 기억들을 파괴하고 그대를 자신과 똑같은 절망 속에 가두려 할 것이다. 결코 그녀의 분노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마라. 그대의 분노가 커질수록 그녀의 세계는 더욱 단단해질 뿐이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보여주어라. 성자의 목소리가 그의 영혼을 울렸다. 그녀가 파괴하려 할수록 그대는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어라. 그대의 딸들이 웃는 소리를, 그대의 아내가 차려준 저녁 식탁의 온기를, 그리고 그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그대의 행복이, 그대의 사랑이 그녀의 절망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성자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그를 축복했다. 이제 가라. 그대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여. 가서 또 다른 길 잃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너라. 성자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가람의 앞에는 거대한 어둠의 소용돌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퀸의 정신세계로 통하는 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억과 사랑을 품에 안고 한 아이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위해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51편 마침내 도착한 공포. 가람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성자의 마지막 조언을 끝으로 그의 오감은 현실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는 더 이상 관제실의 차가운 공기도 동료들의 긴장된 숨소리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홀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낯선 땅 위에 두 발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은 군포였다. 그가 살던 아파트 단지 앞 익숙한 공원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져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심지어 바람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진공의 세계. 하늘은 색을 잃은 잿빛이었고 태양은 온기 없는 차가운 원반처럼 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재앙의 물리적인 심장부가 아닌 모든 것을 조종하는 여왕, 퀸 위 정신세계 속으로. 별표, 뇌파 동기와 시작.
30초 전 관제실 안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맺혀 있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가람의 몸이 가볍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바이탈 불안정, 혈압 급상승. 서윤이 다급하게 외치며 가람의 팔에 진정제를 투여했다. 쿵, 쿵, 쾅. 바로 그때 관제실의 두꺼운 철문이 바깥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것에 의해 강타당하기 시작했다. 퀸의 가디언들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버텨. 강태식은 문에 등을 기댄 채 동료 경비대원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문을 막아섰다. 쇠문이 비명을 지르며 안쪽으로 조금씩 휘어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투를 아는지 모르는지 가람의 의식은 고요한 잿빛 도시 속을 걷고 있었다. 그는 공원을 가로질러 자신의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향해 나아갔다. 놀이터에 그네는 멈춰 있었고 벤치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린 유령 도시 같았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15층, 자신의 집, 창문은 어두웠다. 그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아, 소울아, 다은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공허한 침묵 속으로 흡수될 뿐이었다. 그가 절망감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아파트 화단, 벤치 위에 한 작은 아이가 홀로 앉아 있었다. 낡은 병원복을 입고 텅 빈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7살배기 소녀. 서은아, 퀸이었다. 그녀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왔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람을 바라보았다. 52편, 지옥도, 변해버린 고향. 가람은 마른 침을 삼키며 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성좌의 조언을 떠올렸다. 싸우려 하지 마라. 그저 안아주러 가는 것이다. 안녕. 가람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하지만 소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감정 없는 인형 같은 눈으로 그를 꿰뚫어 볼 뿐이었다. 가람이 그녀에게 몇 걸음 더 다가섰을 때였다. 소녀의 텅 빈 눈동자가 갑자기 검은 증오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가람이 서 있던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끔찍한 악몽처럼 뒤틀리기 시작했다. 아름드리 나무는 비명을 지르는 듯한 흉측한 괴물로 변했고 아파트 건물은 거대한 뼈 무덤처럼 솟아올랐다. 잿빛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바닥에서는 검은 가시들이 솟아나 그의 발을 묶었다. 평온했던 고향의 풍경은 순식간에 한 폭이 지옥도로 변해 있었다. 크아악! 퀸의 입에서 소녀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만 명이 원혼이 뒤섞인 듯한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을 지배하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의 외침이었다. 그녀의 정신 공격이 시작되었다. 가람의 눈앞에 최악의 환영들이 펼쳐졌다. 좀비 떼에게 둘러싸여 울부짖는 두 딸의 모습.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비명을 지르는 아내 서윤의 얼굴.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속삭이는 아버지 섭의 목소리까지. 아, 안 돼. 가람의 정신이 끔찍한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가슴 속 어머니가 남겨준 수호의 징표가 찬란한 황금빛을 터뜨렸다. 빛은 부드러운 보호막이 되어 그의 몸과 마음을 감쌌다. 끔찍한 환영들이 그 빛에 닿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영상들이 떠올랐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잊혀지는 길을 택했던 아버지의 평온한 미소. 사랑한다, 내 아들. 그의 영혼을 울렸던 어머니의 마지막 자장가.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은 퀸이 만들어낸 그 어떤 절망과 증오보다도 강하고 단단했다. 가람은 다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빛의 보호막 속에서 지옥도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작은 소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퀸은 당황했다.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가람은 그런 그녀를 향해 한 걸음 아주 천천히 다가서기 시작했다. 53편, 아파트를 향한 마지막 진격. 가람이 퀸의 정신세계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현실 세계의 관제실은 진짜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쾅, 쾅, 쾅. 두꺼운 강철문이 짐승의 울부짖음과 함께 쉴 새 없이 외부에서 두들겨 맞고 있었다. 퀸의 친위대, 가디언들이었다. 일반 좀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속도를 가진 변이 개체들. 그들의 공격에 단단했던 철문은 종잇장처럼 휘어지기 시작했다. 젠장, 문이 10분도 못 버티겠어. 강태식이 소리치며 문에다 급하게 장애물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이대로 관제실에 고립된다면 그들은 모두 독 안에 든 쥐였다. 움직여야 합니다. 서윤이 의자에 묶인 채 미동도 없는 가람의 상태를 살피며 외쳤다. 가람 씨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대로 정신적 충격이 계속되면 뇌가 버티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든 퀸의 영향력에서 최대한 먼 곳, 그리고 가장 방어하기 좋은 곳으로 그를 옮겨야 해요. 바로 그때 정신을 잃고 있던 가람의 입에서 홈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말대로 일세.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목표 지점을 변경하네. 최종 목적지는 가람의 집일세. 그의 아파트. 그곳은 퀸의 본진과 가깝지만 역설적으로 퀸의 의식이 가장 닿기 힘든 곳일 테지. 아버지의 각인과 어머니의 징표, 그를 지키는 두 개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발현될 수 있는 유일한 성소니까.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다. 그들은 이제 의식을 잃은 가람을 데리고 이 지옥 같은 연구소를 탈출하여 그의 아파트로 향해야만 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마지막 진격이었다. 민준이 재빨리 노트북을 두드려 연구소의 비상 탈출로를 확보했다. 강태식과 남은 경비대원들은 중무장한 채 가람을 들것에 싣고 관제실을 나설 준비를 했다. 내가 선두에 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 무조건 아파트까지 달려. 강태식의 외침과 함께 그들은 굳게 닫혔던 관제실의 문을 열고 복도를 향해 뛰쳐나갔다. 복도는 이미 퀸의 가디언들로 가득 차 있었다. 4개의 팔을 가진 괴물, 천장을 기어 다니는 거미 같은 변종.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악몽들이
그들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쏴, 쏴, 강태식의 자동 소총이 불을 뿜었다. 팀원들은 가람을 중심으로 원형 대형을 갖추고 사방에서 덮쳐오는 괴물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총탄을 퍼부었다. 그들의 마지막 진격은 그렇게 피와 비명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54편, 동료의 희생. 연구소에서 아파트 단지까지는 직선거리로 불과 500m 남짓이었다. 하지만 그 거리는 그들에게 수백 킬로미터보다 더 멀고 험난했다. 건물을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은 더 큰 절망과 마주했다. 연구소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수만 마리의 좀비들이 총성을 듣고 일제히 그들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사방이 모두 움직이는 시체의 강으로 변해 있었다. 젠장, 포위당했어. 경비대원 중 하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탄약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가디언들과의 사투로 인해 팀원들은 모두 지쳐 있었다. 이대로라면 아파트 입구에 닿기도 전에 모두 잡아먹히게 될 터였다. 모두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식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등에 메고 있던 모든 예비 탄창과 수류탄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태식 씨, 뭐 하는 겁니까? 가람을 부축하고 있던 서윤이 다급하게 외쳤다. 강태식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낡은 군용 라이플을 고쳐 잡으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여기까지다. 그는 가람을 향해, 아니, 가람의 의식 속에 있을 홈즈를 향해 말했다. 홈즈 양반, 당신의 두뇌는 훌륭했지만 가끔은 이런 무식한 주먹도 필요한 법이지. 내 마지막 설계는 어떤가? 그는 씩 웃었다. 그의 미소는 죽음을 앞둔 자의 그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호쾌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그는 남은 팀원들을 향해 자신의 군인 인생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가서 반드시 이겨. 이건 명령이다. 그 말을 끝으로 강태식은 홀로 그들을 향해 밀려오는 거대한 좀비의 파도를 향해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양손에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들고 포효하며 지옥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사 강태식, 지금부터 적진소탕을 시작한다. 쾅, 화과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좀비의 강 한가운데에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가람과 남은 팀원들은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이 동료가 목숨을 바쳐 만들어준 그 짧은 틈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야만 했다. 그들의 등 뒤로 한 용감한 군인의 마지막 외침과 수천 마리 좀비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비극적인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들은 동료의 숭고한 희생을 딛고 마침내 아파트의 입구에 도달하고 있었다.